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할머니 생신날 온 가족이 모여서 외식을 했습니다. 작은엄마가 미리 예약했다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시끌벅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작은엄마가 너스레를 떨며 입을 뗐습니다. 이 레스토랑 예약하기 엄청 힘든데 음식이 괜찮다고 해서 3달이나 먼저 예약한 거 있죠? 동서가 고생이 많았네. 미리 예약해줘서 고마워. 어머님은 음식 마음에 드세요? 그럼 온 가족이 다 같이 먹는데 나도 마음에 들다마다. 둘째 네가 고생이 많았다. 할머니 말에 작은엄마 입꼬리가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엄마는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뭐든지 크게 떠벌리는 취미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조용조용한 할머니와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은 고등학교만 나왔지만 작은엄마와 작은아빠는 대학을 나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며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굳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엄마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할 때마다 할머니께서 작은엄마를 야단쳤어요. 하지만 그날은 타깃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의사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작은엄마 귀에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역시나 작은엄마가 저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수정이는 의사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간다며? 아, 네. 제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자 작은엄마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의사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난 거니? 그게 운전을 하다가 제가 남자친구 차를 뒤에서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연락하다 보니 가까워졌어요. 제 말에 작은엄마가 신드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우리 민영이보다 학벌도 안 좋은데 넌 진짜 운도 좋다. 그런 거 보면 가끔은 칠칠지 못한 것도 필요하고 그런 건데 우리 민영이는 모든 걸 너무 완벽하게 해내는 것도 문제라니까. 작은엄마의 말에 주인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의 불편한 기운을 감지했던 것인지 할머니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것도 우리 수정이 복인 거지.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의사가 뭐 대수라고 그래. 그래도 수정이 스펙에 의사는 좀 그렇죠. 의사가 뭐. 수정이는 그 집에 인사 갔다가 그 집 사람들이 유세 부리면 결혼 접도록 해. 의사니 뭐니 그런 감투보다는 사람 마음 편한 게 제일인 거야. 수정이 네 엄마 아빠는 대학을 안 나왔지만 행복하게 잘 살잖아.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정이 정도 학벌의 의사 남자친구 만난 게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건데 무조건 그쪽 조건에 맞추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이 짧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할머니 말에 작은엄마가 무언가 대꾸하려다 입을 다물었는데요. 곧 다시 입을 뗐습니다. 암튼 다음 주에 인사 다녀온다고 했으니까 다다음 주 제사 때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얘기해줘. 그쪽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이야. 작은엄마가 걱정이라는 말을 했지만 작은엄마의 표정은 걱정스럽다기보다는 마치 흥미진진한 게임을 구경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똑똑한 수정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는 신경 꺼라. 할머니가 작은엄마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엄마의 말이 신경이 쓰였지만 할머니의 말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가는 날이 다가오자 점점 긴장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남자친구에 비해 제 학벌이나 모든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얼마 뒤 드디어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가는 날이 되었고
설렘 반 두려움 반 남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자친구 가족들이 따뜻하게 환영을 해줬기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해 보였어요. 남친 가족들이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난 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반가운 표정으로 남친 엄마를 향해 입을 뗐어요. 엄마, 사실 수정이가 엄마 후배예요. 수정이도 숙명여대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며느리가 대학 후배라 엄마도 좋죠. 그럼 좋지. 남친 어머니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순간 남친 어머니의 얼굴에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남친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오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내 학벌이 문제가 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끝도 없이 정신을 어지럽히고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만으로는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기에 더욱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친 어머니의 얼굴에는 내내 어두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초조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후 남자친구 집을 나왔는데요. 집에 돌아가는 내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 물었어요. 어땠어? 분위기는 괜찮았어? 그냥 나쁘진 않았어. 나쁘진 않았다니 자세히 말 좀 해봐.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 제가 확실한 대답을 피한 채 우물쭈물 얼버무리고 넘어가자 엄마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그쪽에서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진짜로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느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처음에는 다들 반겨주는 분위기였거든. 근데 태준 씨 어머님도 숙명여대를 나오셨더라고. 그래? 태준이 어머니도 숙명여대를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태준 씨가 기쁜 목소리로 나도 숙명여대를 나와서 후배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인연인 것 같다고 했거든. 그렇네. 태준이 말대로 인연은 인연인 것 같네.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손뼉까지 쳤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역효과가 난 것 같아. 역효과라니? 그냥 내 느낌일 수도 있는데 내가 숙대를 나왔다고 하는 순간 어머님 얼굴이 눈에 보일 정도로 어두워지셨거든. 그럼 네 학벌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야? 엄마 얼굴도 급격하게 어두워졌기에 제가 급히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내 느낌일 뿐이야. 당신도 숙명여대를 나왔으면서 어쩜 그럴 수가 있다니. 숙명여대가 뭐가 어떻다고 그래. 엄마, 그냥 내 느낌일 뿐이라고 했잖아. 내일 태준 씨 만나기로 했으니까 내가 슬쩍 물어볼게. 할머니 말씀처럼 그쪽에서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의사 사이던 말던 나도 싫으니까 절대 끌려다닐 생각하지 마. 어느새 엄마 얼굴이 분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큰 소리를 쳤지만 여전히 마음속의 불안감이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났지만 역시나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자기야,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결국 제가 걱정스레 묻자 남친이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갑자기 좀 불편한 말만 하시네.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그냥 엄마 성격이랑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 그치만 그거 외에는 다른 말은 안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남친이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제 마음은 그저 무겁기만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친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우리는 성격부터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맞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할아버지 제삿날이 되었고 다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작은 집 가족들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작은엄마가 기다렸다는 듯 잽싸게 물었어요. 수정아, 남자친구 집에 잘 다녀왔니? 네, 잘 다녀왔어요. 별일은 없었고? 작은엄마가 뚫어져라 제 표정을 살피고 있었기에 제가 작은엄마의 눈을 피해 엄마 등 뒤로 살금살금 피했더니 작은엄마 표정이 금세 밝아졌습니다. 혹시 그 집에서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니? 그런 거지.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의사 아들 가진 부모들 유세가 어마어마하다고 했잖니. 그럼 결혼을 물 건너간 거야?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일 없으니까 남의 집 일에 신경 쓰지 마. 아니, 저는 그냥 걱정돼서 말한 것뿐인데 화까지 내고 그러세요. 작은엄마가 입을 삐죽 내민 채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끼어들어 작은엄마를 제지했습니다. 의사 나불행이고 뭐고 그쪽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우리도 싫다고 해. 의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유세를 부리고 있어. 어머님,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면 다행이긴 하지만 절대 끌려다니지 마라. 우리 수정이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어디 하나 부족한 데가 없는데 결혼 반대하면 수정이가 손해가 아니라 그쪽이 손해인 거지. 알겠어요. 꼭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당연하지. 절대 끌려다닐 생각하지 마.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더냐.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는데요. 부모님보다 할머니가 저를 더욱 믿고 지지해 주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할머니에게는 제가 첫 손주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단호한 어조 덕분인지 작은엄마도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조용히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남자친구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기에 우리는 예전처럼 데이트도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왠지 모를 이끌림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수정아, 나 태준이 엄마야.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기 바쁠 것 같으니까 내가 빨리 말할게.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지금 집이니? 네, 지금 막 태준 씨 만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너네 집 근처로 갈까 하는데 잠깐만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지금이요? 혹시 시간이 안 되는 거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어머님 계신 곳으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갈 테니까 넌 시간만 내주면 된다. 아, 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집 근처에 카페가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렴. 거기로 가마. 근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우리 둘이 만나는 건 태준이한테 비밀로 해줄 수 있겠니? 아, 네. 알겠습니다. 남친 어머니의 말에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 위치를 남겼는데요. 갑자기 남친 어머니가 집 앞으로 온다는 사실에 심장이 쉴 새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남친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잠시 정신줄을 놓고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자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태준이 엄마야? 이 근처로 오신다고 잠깐 만나자고 하시네. 뭐? 이쪽으로 직접 오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나도 같이 가. 엄마가 같이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혹시나 너한테 험한 소리 할까봐 그런 건데. 그날 가서 보니까 엄청 고상해 보이시던데 설마 험한 소리 하시겠어? 얘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본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 드라마에서도 보면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그러면서 얼굴에 물 뿌리고
돈 봉투 내밀고 그러잖니. 원래가 드라마라는 게 고증을 거쳐 제작되기 마련이거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뒤에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위기의 순간 등장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를 몇 번이나 말렸지만 엄마가 선글라스까지 끼고 쫓아와서는 제가 앉은 테이블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남친 어머니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남친 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차를 주문했고 가지고 와서 자리에 마주 앉았는데요. 차를 한 모금 마신 남친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수정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네, 어머님. 한마디 한마디 숨을 죽여 듣고 있었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절대 태준이한테 말하면 안 된다.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아, 네, 약속할게요. 남친 어머니의 표정이 어찌나 심각하던지 초조와 긴장으로 입안이 바싹바싹 말랐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헤어지라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또다시 입을 뗐습니다. 사실 난 수정이 네가 참 마음에 든다. 성격도 밝고 차분하고 그냥 딱 봐도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티가 나거든. 네? 아, 감사합니다. 남친 어머니 입에서 예상 밖의 말이 새어나왔기에 넙죽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숙명여대를 나왔다고 하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차라리 이화여대였으면 좀 좋았겠어. 아, 제 학벌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 요즘은 인서울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숙대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지. 근데 방금 이화여대였으면 좋았겠다고 말씀하셔서요. 남친 어머니가 하는 말에 저희가 무엇인지 아리송할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남친 어머니를 바라봤는데요. 순간 남친 어머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 그날 네가 숙대를 나왔다고 하길래 내 정체가 드러날까봐 여기가 철렁 내려앉았지 뭐니. 네? 정체요? 그게 사실은 말이야. 그동안 가족한테도 말 못한 비밀이 있거든. 그러니까 난 숙대를 졸업한 게 아니다. 사실은 아예 대학을 가지 못했어. 그날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이야기를 하자면 많이 긴데 말이야. 어느 날 소개팅을 갔는데 태준이 아빠가 나온 거야. 명문대생인데다가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한눈에 반했거든. 근데 태준이 아빠가 나를 보자마자 숙대 나오셨다면서요? 라고 묻지 뭐니. 그때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야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태준이 아빠가 그냥 가버릴까 싶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러다 보니 계속 시간이 지나갔고 태준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내가 숙대 나온 걸로 알고 있게 된 거야. 한마디로 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살고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무도 대학 얘기를 꺼내지 않다 보니 나도 그냥 잊고 살았던 거지. 근데 숙대를 나온 네가 갑자기 등장을 한 거야. 그날 태준이가 내 후배라는 둥 그런 소리를 하는데 심장이 막 뛰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더라니까. 남친 어머니가 음료수를 단숨에 들이켰기에 제가 용기를 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계속 표정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렇지. 태준이랑 네가 결혼하게 되면 내 정체가 뽀록 날 게 분명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지 뭐니. 근데 너 지금 괜찮니? 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학력 위조를 고백했으니 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냐 그 말이야. 아닙니다.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근데 어머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 건 없었어. 단 한 번도 나한테 대학 이야기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지, 다행이긴 했지. 남친 어머니의 시선이 바닥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제 학벌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혹시나 밝혀질 진실이 두려웠던 것이었어요. 곧 남친 어머니가 마치 속이 후련하다는 듯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졸이라고 무시하진 않을 거지? 저도 학벌이 크게 좋은 편도 아닌데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난 학벌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넌 아주 잘 자란 티가 나서 참 마음에 들거든.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을 제가 무시할 리가 없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 남친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내내 우리 할머니가 떠올랐거든요. 우리 할머니에게서 느껴지던 단정하고 고고한 인품이 남친 어머니에게서도 고스란히 느껴졌으니까요. 인품이라는 말은 너한테 처음 들어보는구나. 어머님은 우리 할머니를 참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느껴져요. 그렇니? 네, 아주 많이 닮으셨어요. 이제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됐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남친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말을 꺼냈어요. 아까 뒤에서 들으면서 웃음이 나와서 혼났다니까. 난 너한테 헤어지라고 할 줄 알았거든. 근데 학력 위주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찌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뒤에 있는 거 들킬 뻔했다니까. 암튼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 중에서 진짜 역대급 대반전 스토리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딱 보니 네 말대로 할머니 성격이랑 참 비슷하신 것 같아. 그치? 할머니랑 많이 닮아 보이지? 암튼 시집살이 시키고 그럴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서 참 다행이야. 엄마, 오늘 들은 얘기 꼭 비밀 지켜야 해. 알았어. 절대 입 밖으로 안 꺼낼게. 그날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뒤 우리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의 비밀을 지켜주다 보니 그로 인해 시어머님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시어머님이 제게 깊은 신뢰를 느낀 채 고민 상담도 많이 하셨거든요. 저 또한 시어머님의 진심 어린 마음 덕분에 친엄마처럼 시어머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을 꺼냈어요. 아무래도 죄책감 때문에 안 되겠어. 죄책감 때문이라니요? 학벌 속인 거 말이야. 사실대로 털어놓고 이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떻니? 그렇게 해서 어머님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저도 찬성이에요. 우리 할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드릴게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눈시울을 붉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주말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님은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했고 주말이 되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꺼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지만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기 중대 발표할 게 있는데 말이야. 사실은 그동안 내가 거짓말을 했어. 특히나 당신이랑 어머님께 몹쓸 짓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시어머님의 말에 시아버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몹쓸 짓이라니? 시어머님이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서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말이야. 나 사실 숙대 안 나왔어. 사실은 고졸이야. 그때 당신이 숙대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거든. 근데 당신한테 한눈에 반해서 도저히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았어. 그 뒤론 대학 이야기를 전혀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모른 척 했고 말이야.
정말 미안해. 시어머님의 고백에 순간 정적이 흘렀는데요. 남편과 시누이 모두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없이 시어머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아버님이 얼굴에 미소를 띠며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난 또 무슨 큰일 난 줄 알았네. 별것도 아니구만.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어. 그동안 당신이랑 어머님을 속였던 건데 당연히 큰일이지. 우린 진즉에 알고 있었거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고백은 뭔 놈의 고백이야. 시아버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모두가 놀랐는데요. 특히나 시어머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로 알고 있었단 말이야? 당연하지. 맞선 주선자가 나중에 나한테 학벌을 잘못 말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다른 사람 소개해준다고 했거든. 근데 나도 당신한테 한눈에 반해서 그냥 됐다고 했어. 우리가 다시 없는 천생연분이란 증거가 아니겠어? 시어머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졌는데요. 시아버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 어머님도? 근데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던데. 어머니도 당신 인품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 그래서 다들 내 앞에서 대학 얘기 안 꺼냈던 거구나. 그렇지. 당신 불편할까봐 우리가 조심했던 것도 있었지. 시아버님의 따뜻한 배려에 시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기 전 시어머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진작에 말할 걸 그랬어. 속이 아주 후련하구나. 이게 다 네 덕분이다.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오랜 시간 느꼈을 불안과 죄책감을 털어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 뒤 할머님 댁에 가서 다시 말을 꺼냈거든요. 어머님도 제가 고졸인 거 알고 계셨다면서요.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어머님 속여서 죄송했습니다. 네가 속인 게 뭐가 있다고 그래. 큰집 맏며느리 봐봐라. 학벌만 좋으면 뭐하겠니. 아주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잖니. 우리 집에는 너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이 딱인데 아주 딱 맞게 집을 잘 찾아온 거지. 그리고 나는 중학교 중퇴인데 고졸이면 아주 훌륭한 거 아니겠니?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은 내가 오리고기 살 테니까 다들 가자꾸나. 활짝 웃고 계신 할머님의 얼굴에서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 저는 시어머님과 더욱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신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정이도 우리 집을 참 잘 찾아온 것 같아. 수정아, 잘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시어머님의 따뜻한 말을 들을 때마다 존경심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배려 가득한 시어머님의 행동으로 인해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마냥 행복하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